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설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3에서 8cm가량의 추가 폭설이 예상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멘토리 언니 조정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라이브 방송으로 멘토분들을 만나왔다면 이번에는 제가 직접 멘토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바로 짜잔! 맘스 바디케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맘스 바디케어의 대표님이시자 임산부 운동 처방사 PEC 디렉터 그리고 출산 운동 전문가 PES 디렉터로 활동 중이신 맘스 바디케어 김우성 대표님 함께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맘스 바디케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맘스바디케어는 임산부만 들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전문 업체고요. 운동도 가르쳐드리고 또 운동 처방도 해드리고 운동 검사도 해드리고 산모들이 그 사람들만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는 임산부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달라지는 몸 때문에 어떤 통증이라던가 있으면 이런 것들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호흡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산모에게는. 그다음 두 번째는 코어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네, 많이 들어봤죠, 코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엉덩이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임신 때 하는 호흡. 자,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손은 가슴에다 올려보시고요. 배에다 올려보세요. 네. 네.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시고 코로 숨을 3초 정도 마셔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7초 정도 뱉으면서 배를 천천히 살짝만 이렇게 긴장감을 가져가 보세요. 그러니까 배를 조금 홀쭉하게 만든다는 느낌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호흡 방식을 계속 훈련을 한다고 해서 자연분만을 할 때 더 쉬워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그 현장에 가서 적용이 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은 지금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이런 호흡을 다 따라 하는데 출산 현장에 가면 되게 무섭거든요. 두렵고 막 진통이라고 하는 게 오고 진통을 경험하면서 호흡수가 빨라져요. 맞아. 그리고 호흡의 양이 많아져야 돼요. 요구량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우리가 이 연습했던 건 아주 편안하게 마시고 뱉었잖아요. 실제로 내가 마지막 달에 돼서 두렵고 긴장되고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그 호흡수가 많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호흡을 일부러 빨리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똑같이 손을 대고요. 눈 감고 지금보다 2배 정도 빨리 한번 해볼게요. 네. 오케이, 바로. 아까보다 되게 불편하죠? 네.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굉장히 입이 마르고 심지어는 좀 있으면 머리 띵해요. 아파요. 네. 그게 이제 진통 시에 느낄 수 있는 산모들의 약간 당황스러운 호흡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호흡은 마냥 편안하게만 호흡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위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때 상황을 미리 조금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호흡도 하고 또 한 세트는 좀 빠른 호흡도 안정시처럼 반복을 해보시면 좋은 호흡 훈련이 돼요. 그다음에 또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코어. 코어 근육이죠. 그거는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요한 것 같아요. 코어는. 코어 근육은 되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주자가 복근이거든요. 네. 근데 임신을 하면 복근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어디 갔는지 없어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기도 하고 기능적인 결함도 생기는 게 네. 임신 출산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이 복근이 옆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네. 자, 일반적으로 코어 근육 운동은 복근 운동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네. 복근 운동 기본적으로 임신 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요. 윗몸 일어나기 이런 게 돼요?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지금 말씀하신 윗몸 일으키기, 운동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컬업. 매트를 깔고 바닥에 누워서 상체를 살짝 굽혔다가 내려가는 동작 있죠. 네. 이걸 컬업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복근 운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컬업이라고 하는 동작을 임산부가 처음 막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거나 노산부거나 아니면 지금 임신 막 후기야. 이런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초기 중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고려하시면 되고 호흡, 컬업, 방금 했던 이런 동작들이 사실 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산모들은 배에 힘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런 것 괜찮습니다. 기침하는 것보다 컬업이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도움이 되죠. 좋습니다. 이렇게 코어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다음에 이어서 아까 또 얘기해 주셨던 게 둥근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둥근 운동은 엉덩이 얘기하는 거고요. 네, 엉덩이 운동, 힙. 네, 참모가 불편 증상이 대부분 언제 일어나냐면 서 있거나 서서 걷거나 네. 네, 이럴 때 불편감이 계속 증가돼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좋냐 안 좋냐가 방금 얘기했던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키냐 지속시키냐 경감시키냐 여기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도 최대한 빨리 많은 반복을 경험하는 게 나중에 그런 불편감을 해소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임신 초기 중기 때부터 엉덩이 운동은 꼭 하십시오. 엉덩이 운동도 방법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운동은 무릎을 천천히 밖으로 벌리는 이 동작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동작만 이렇게 취하면 엉덩이 쪽, 골반 바깥쪽에 자극이 별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려요. 이 동작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펴서 올리는 동작. 둘 다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하면 이렇게 해서 무릎을 벌릴 수 있는 데까지 벌립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엉덩이 쪽, 이쪽 왼쪽 다리 엉덩이 쪽에 힘이 약간 네, 들어가죠. 들어가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배웠던 동작, 이 무릎 높이를 유지하고 얘보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그대로 쭉 옆으로 펴내 보세요. 와, 후들거려. 더. 네, 골반은 앞으로 밀고 누우면 안 되죠. 누우면 안 되죠.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엉덩이 힘이 꾹 들어가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으로 되돌아갈 때는 이 높이가 아까 그대로 유지되면서 뒤꿈치만 다시 두 번째 동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넷 하면 그대로 온 상태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로 구성하셔서 12번씩 반복해 보세요. 와,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의미가 네. 엉덩이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하고 자세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 의미일 거예요. 맞죠? 네. 네, 어려운 동작입니다. 네, 확실히 자극이 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엉덩이 그 자극 오는 부위만 봐도 맞아요. 이쪽에 네. 확실히 근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임산부들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살짝 한번 알아봤는데 내가 달라지는 몸 때문에 어떤 통증이라던가 있으면 이런 것들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새는 저희가 많이 권장하는 게 폼롤러나 마사지 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혼자 그 부어 있는 부위들, 통증이 있는 부위들 마사지를 권장을 많이 해드려요. 제가 동작을 보여드릴 테니까 통증이 있거나 부어 있는 곳들을 마사지해라. 산모님들 집에 대부분 이런 폼롤러 같은 거 하나들 있으실 텐데 임신 중에 폼롤러를 쓸 때 몇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위치를 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다리 굽혀 보세요. 네, 굽혀요. 네, 좋습니다. 자, 요거를 등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목 말고. 네, 됐습니다. 머리 잡아주시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등에다가 대고 폼롤러를 가지고 몸을 위아래로 롤링을 해보셨을 텐데, 그렇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자, 배 힘이 빡 들어가는 위치가 오죠. 네. 거기까진 가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네. 네. 여기 힘 안 들어가죠? 네. 네, 여기에서만 움직이시면 되고 그 위치 선정을 잘 하시고 이 상태에서 잡고 뒤로 넘어갔다가 후 다시 들이마시고 후 아시겠죠? 사모님들 폼롤러의 위치는 일단 복압이 너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위치를 선정을 네. 하시고 그 위치에서 움직이면 되고요. 첫 번째 움직임은 위아래 롤링이라고 하는 이 움직임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좌우로 틀어주는 이 동작들을 두 번째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틀어주는 동작은 지금 이렇게 여기 아나운서님이 보여주신 사이드 밴딩을 하셔도 되고 네. 로테이션을 하셔도 됩니다. 네, 로테이션을 이렇게.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네. 호흡이에요. 호흡. 오후. 코로 3초 마시고 입으로 7초 뱉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실 때는 벌떡 일어나면 배에 힘이 빡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옆으로 천천히 바닥 짚고
이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이런 폼롤러 마사지는 수시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수시로. 수시로.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산부들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살짝 한번 알아봤는데 네. 운동 시간 외에도 평소에 임산부를 위한 특정 자세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세 질문 주셨는데 서 있을 때는 불편감이 되게 커지는데 커지는 이유가 체중 부하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신발을 저는 꼭 얘기하거든요. 신발이요? 네. 신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임산부한테 특히. 임신 때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 네. 신발을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발이 많이 부으니까 조금 발을 좀 덜 얽매일 수 있는 신발을 그렇죠. 신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발끈을 묶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서서 쓱 맞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죠. 네. 그게 가장 안 좋습니다. 아들 미안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발을 쓱 넣을 수 있다는 거는 그 안에 내 발을 견고하게 잡는다는 걸까요? 그 안에서 발이 논다는 뜻일까요? 논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직 부하를 더 많이 받는 임산부한테는 굉장히 얘한테는 악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잘 잡을 수 있는 거. 끈을 묶기가 힘들다면 요새는 똑딱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돌려서 다이얼로 돼 있는 거, 조여지는 거 이런 것들이라도 신어서 최대한 신어서 발을 잘 잡아주는 거를 신고 다니셔야 훨씬 안정적이게 안 아프게 다닐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네. 다리를 넓게 벌리는 게 좋아요. 넓게 벌려라. 네, 넓게. 임신을 하면 배가 앞으로 나오니까 되게 불안해져요. 네. 무게중심이 바뀌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되게 많아지고 서 있을 때는 그런 균형감 손실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다리를 넓히고 있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 있을 때는 그렇다 네. 치고 이제 앞으로 가잖아요. 네.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지지면을 넓혀서 가는 게 안정적이고 득이 많아요. 네. 근데 걸을 때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산모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뒷짐지고 이렇게 걸으려고 하시는 패턴이 많이 보이는데 네. 이거는 서 있을 때는 오케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걷기 시작을 할 때는 이 상태로 보행을 하면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걸을 때는 다리를 조금 더 모여서 가운데 미들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모은 상태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게 조금 더 걷는 거 좋습니다. 보폭은요? 보폭은 넓게 하려고 운동 삼아 넓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오히려 좁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폭은 오히려 조금씩 걷는 게 훨씬 충격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 속도, 발을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좁히라고 해요. 왜냐하면 넓게 하면 지면을 누르고 가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서 네. 체중 부하를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보폭을 짧게 해서 걸으면 빨리빨리 건너가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체중 부하를 훨씬 더 조금씩 받으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라면 서 있을 때는 지지면을 넓혀라. 안정적이게 서 있어라. 이건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좁히고 빨리 걸어가라. 그리고 좁혀라. 네, 이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건강하게 쉽게 어딘가 안 아프게 네,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붓는다던가 특히 임신 때는 이상하게 많이 붓는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부종을 관리하는 방법 또한 따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어떠실까요? 질문 너무 잘 주셨고 부종이 거의 다 생겨요. 부종이 안 생기면 오히려 이상해요. 그 임산부는 부종이 없지? 그 정도로. 예, 대부분 부종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고 마사지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혈액이 위쪽으로 이렇게 펌핑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간단한 마사지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는 위에 있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하체는 종아리를 먼저 푸는 거예요. 부종은 아래쪽에 혈액이 정체돼 있어서 여기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부터 자극을 주면 얘네의 움직임은 그렇게 뭐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종아리부터 홈롤러 마사지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자, 다리 양쪽 다 올려볼게요. 양쪽 다 올리고요. 네, 좋습니다. 자, 종아리를 이렇게 대줍니다. 네. 홈롤러를. 예.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다가 올려보세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누른 상태에서 문질러 보세요. 발목까지 내려가게요.
네, 크게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이 다리로 누른 상태에서 네. 자, 위아래 하나, 둘, 네. 셋, 넷. 자, 그 다음에 좌우. 척추랑 똑같죠. 누른 우와. 상태에서 둘, 하나, 둘, 하나, 둘. 반대도 똑같이 합니다. 올려놓고 롤링. 네, 움직여주세요. 편하게. 그리고 본인이 불편한 장소를 찾을 수 네. 있거든요. 그 부위를 조금 더 압박을 주고 위에 있는 다리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아주 본인이 시원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허벅지 쪽을 허벅지 풀면 쪽을. 되겠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네. 네. 이렇게. 허벅지 올려주시고 올려주고. 네, 똑같이 풀어줍니다. 네. 앞뒤 움직여주시고 네, 움직이고. 좌우 흔들어서 눌러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반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리 굽혀주시고 골반에다가 넣어주시고 다리를 굽혀주시고 역시 좌우로 좌우로. 움직여서 내가 아프고 긴장돼 있는 부위를 찾아서 네, 이런 셀프 마사지는 본인이 찾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찾아서 꾹꾹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그리고 앞뒤로 역시 앞뒤로. 예, 움직이면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올바른 순서로 하지 쪽을 풀 수 풀 수 있는 있습니다. 방법.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눌러보고 움직여봤을 때 조금 어떤 자극이 강한 쪽은 그렇죠. 더 중심으로 잘 풀어주고. 그렇게 풀어주면. 다음은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소도구 중에 바디필로우예요. 바디필로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습니다. 만져보세요. 보프론이라고 하는 바디필로우인데 배를 여기다 넣고 엎드릴 수 있게끔 개발된 아주 유명한 바디필로우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배를 대고 못 엎드리시는 산모님들은 요거만 있으시면 엎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배 대고 엎드리시는데 요렇게. 네. 자, 가슴 쪽은 이렇게 눌러서 네. 이마 이렇게. 대주세요. 네, 그렇죠. 이마 대요. 임신하신 분들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자세를 취하면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바디필로우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엎드리면 허리가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돔 형태로 올라오면서 상하 하체가 떨어져요, 밑으로. 그래서 허리가 눕는 순간 약간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포지셔닝 자체가 혈액 흐름이 가장 좋은 포지션이 이 고프론에 엎드리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하면 일단 밑에 쪽,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경로가 훨씬 확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를 마사지를 하고 운동을 해주면 부종은 정말 빠르게 없어질 거예요. 자, 이거는 도움이 좀 필요한데 남편분이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남편분이 아까 전에 마사지 순서 알려드렸죠. 이렇게 다리를 굽혀서 올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리를 굽혀서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심장보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혈액이 무릎까지 그냥 쓱 내려갑니다. 이렇게만 놔도 여기 누워 계신 분은 이쪽 다리가 조금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남편분은 팔꿈치로 꾹꾹 꾹꾹 꾹꾹. 방향은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밑에서 항상 위입니다. 막 주물러서 위에서 내리면 안 돼요.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제가 팔꿈치를 돌리고 있죠. 네. 폼 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로 롤링하는 겁니다. 시원하죠? 네, 시원해요. 자, 그러면 지금 양쪽에 원래 여기 고여있던 혈액은 압을 받으면 위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자극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사지 자극을 하든가 아니면 자, 종아리 수축을 해볼게요. 발목 굽혀서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하면 종아리 힘 들어가죠. 네. 다시 반대로 꺾어보세요. 이완되고 자, 다시 꺾어보세요. 다시 수축되죠. 이완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활동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압박을 주거나 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발목을 쓰는 사람들이면 지금 이런 마사지를 안 해줘도 부종을 빨리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부종 개선이 빨리 돼요. 반대로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평소에 걷는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잘 부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사지 받아도 개선이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발목의 움직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발목을 많이 쓰는 형태의 운동들을 하시면 부종 개선도 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이 걸어 다녀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덧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질문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후딱 갔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 임산부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그 임신 기간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운동 정보 드린 거 잘 집에서 해보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출산 잘 하시고 또 산후 조리 잘 하셔서 원하시는 멋진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이런 인사까지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얘기 전하면서 산전, 산후 운동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신 우리 우성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시고요. 산후 관리까지 운동으로 함께 도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세요.